안녕하세요. 세연아입니다. 저는 지금 벌써 직장 생활한 지가 한 12년 정도가 됐고, 그 성과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외국계 생활을 한 지는 한 9년 차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주니어 때는 놓치거나 몰랐던 것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팀원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입사 2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입사한 지 4년 만에 Associate Director라는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나름 일잘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일만 했냐? 그게 아니라 전 제 취미생활도 되게 여러 가지를 했고요. 연애도 하고, 꼭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아니라 저는 라이프 커리어를 챙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사회생활 꿀팁 한 28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봐주세요. 먼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을 잘하고 싶다 보면, 특히 일 잘하는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한 80% 정도 됐을 때 내 지금 업무는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거를 검토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업무를 1에서 100까지 하는 건 1에서 80까지의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업무를 끝까지 하고 나서 되돌리려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빠르게 고쳐 나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회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회사 내부적으로 이거 해보실 분 있나요? 저거 해보실 분 있나요?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내가 손을 들고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좀 프로액티브하게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서 일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 일을 많이 받는다는 건 일이 그냥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회가 늘어난다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고는 항상 간결하게,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좀 너무 줄글로 이렇게 길을 길게 풀었으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를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다시 물어봐야 된다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내가 어떤 보고를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그리고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정보는 위에 적어주되 그 밑에는 그 내러티브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식의 그 백그라운드를 나는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따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상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용을 써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 보고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간결하게, 그 대신에 내가 그 상황 설명은 잊지 않는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인 개인 업무용 메일 한 번씩 열어보실래요? 거기에 인박스, 그러니까 수신함에 한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저는 이 인박스를 항상 좀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바로 들어오는 그 수신함에는 적게 들어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이메일이라면은 폴더별로 분류를 해놓던지 저장을 해놓던지,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내 이메일이 너무 이렇게 길게 쌓여 있으면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이메일 찾기도 힘들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뭔가 이메일이 쌓여있으니까 일이 밀려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수신함 인박스에 있는 이메일은 한 10개 이내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여러분, 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클라이언트가 오케이를 했었는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저를 살렸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기록해놨던 이메일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팅 끝나고 와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만약에 그 이메일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내용이 메일이 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메일을 안 남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사회 경력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한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표님 의견이 맞겠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이메일 덕분에 저 자신을 지키고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메모라는 습관이
뭐 일 잘하는 사람만 한다던가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모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더라도 내 기억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도 저는 메모를 추천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메모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다 잘 듣고 있는 거야, 뭐 외우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저는 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메모를 잘 정리를 해놓는 습관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꼭 메모는 해야 한다. 다음 팁은요.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건 한번 시도를 해봐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야 사람들이 다 챗GPT 자유롭게 쓰고 이렇지, 사실 한 몇 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써보니까 너무 편하시죠? 근데 그 전에는 안 썼던 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내가 안 썼던 나와 그걸 유용하게 쓰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생산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새로운 기술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약속에서건 지각하지 마세요. 저는 보통 어떤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외부 미팅인 경우에는 제가 10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늦을 일이 없어요. 저도 이해는 잘은 안 가지만 항상 늦는 사람들이 늦더라고요. 근데 이 늦는 게 왜 안 좋냐? 나는 늦으면 일 더 하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늦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씌워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늦는 사람, 항상 그런 사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뭐 소개팅이라고 해볼게요. 소개팅에 상대방이 늦었어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인간관계고 서로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늦는다는 거는 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시간 약속엔 늦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팁인데요. 제가 한동안 쭉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바로 자리를 뜨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업무도 정말 다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좀 리뷰한다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30분 이렇게 길게도 필요 없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놓친 거 없는지, 오늘 플래너를 점검을 한다든지, 내일 뭘 하면 좋을지, 내일을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 한 딱 5분 정도만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커리어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내 일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임팩트를 끼치는지.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일을 함에 있어서 짧게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일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 일이 어떻게 쓰이겠다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꿀팁. 그럴 때 나만의 속도로 한번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사실 여러분, 각자마다 그 러닝 커브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꽃 피우는 시기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커리어라는 게 뭐 한 달 하고 끝내려고 회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한번 몇 년, 몇십 년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의 속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제 나보다 괜찮아졌는지, 지난주에 나보다는 어땠는지, 그런 식으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거, 이걸 꼭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도 나의 작은 성공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는 어프레이절이라 그래서 이제 인사평가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한 분기가 어땠는지, 뭐 작년이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회고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기도 하는데요. 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시간 동안 하게 되면 내가 간혹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라도 내가 어떤 어치브먼트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기록해보고 축하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정말 단단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 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 일을 해주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일을 하기도 싫어지고요. 사실 그냥 대충 하게 돼서 내 정말 커리어가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나? 사실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가 맡은 일은 이거는 내가 내 사업가다. 내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를 맡더라도 이거는 내가 프로젝트 총괄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커리어, 정말 이력서에 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도 즐거워지겠죠.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많이 듣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실천 못하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여러분 꾸준히 한번 배우려고 해보세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직전까지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대학교에서 한 취업까지는 글쎄요, 취업에 필요한 어떤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일에 대한 공부는 했나요? 저는 별로 그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물론 회사는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데니까 배우는 느낌으로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되겠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은 안 되겠지만, 마인드 자체는 내가 오늘 어떻게든 하나를 더 알아간다, 챙겨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배우면서 일을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정말 여기서 드리고 싶은 꿀팁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눠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를 생각보다 끝까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저 사람은 일을 되게 잘한다, 되게 아는 게 많다, 일잘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정말 자산이 쌓이고, 어떤 무형자산, 지식자산이 쌓이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판도 좋아지니까, 저는 정말 내가 어떤 걸 배운 게 있다면 내가 가르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찍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항상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대인관계나 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안건이더라도 각자 부서에서 보는 그 안건의 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해? 이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훨씬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갈등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합의점에 다가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누가 요청하는 일들은 그 타임라인 하루 전까지는 한다라는 저만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항상 일을 조금 빨리 끝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평판 관리, 일잘러로 나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타 부서 일은 절대 늦추지는 말고,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빨리 업무 처리를 해주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자기 스스로한테도 좀 스몰 어치브먼트를 칭찬을 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정말 전 크게 좀 칭찬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칭찬이란 건 누가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칭찬이라는 게 내가 먼저 주면 그 사람도 사실 반대로 나의 좋은 점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조그만 거라도 되게 감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없이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핵심, 네트워킹은 계속 확장한다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그냥 직장은 직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맥 관리를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를 하고 나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되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녔을 때 되게 친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각자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충분히 사회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네트워크를 확장해보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팁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은 버리세요. 모든 인연을 다 쥐고 가려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는 욕심은 저는 버려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손해보는 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하고 떠넘기거나 되게 일을 선을 가르듯이 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이 좋았던 적은 정말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저는 그게 좋은 의미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조금 양보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멘토 한 분 정도는 저는 만들어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멘토라는 게 꼭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멘토가 뭐 꼭 한 명일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롤모델은 절대 한 명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멘토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멘토한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회생활에서 멘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모든 걸 되게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건강관리는 내 체력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저는 포함을 하고 싶어요.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은 체력을 항상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정말 많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체력이 막 원체 좋은 편은 아닌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더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원래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양제도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꼭 규칙적인 일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도 뭐 출퇴근하니까 저는 꽤나 규칙적인데요 평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출퇴근해서 해야 돼서 내가 허겁지겁 일어나는 뭐 이런 일상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일상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저희 멘탈에도 진짜 도움이 되고요. 그게 그 체력에도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멘탈 관리에 대해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 잘나고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는 꼭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목표를 유연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목표를 되게 높게 잡고 여기까지 어떻게든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붙인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쌓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내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유연하게 한번 목표를 조절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뭔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성장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유연하게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 팁인데요.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혹은 월, 분기별로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집에서 저는 혼자 유튜브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면 그 유튜브라는 세상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그런 거 말고 나 혼자 아이솔레이트 되는 시간이요. 나 혼자서 일기를 써볼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멍을 때릴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한번 지난 날들을 곱씹어보고 그 다음 내가 앞의 날들을 계획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목적지는 여긴데 우리가 이쪽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에 목적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나의 목적지가 저쪽이네 하고 이렇게 바로 틀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고요한 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저는 마지막 꿀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꾸준히 배우기 그리고 그 배운 거를 나누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꿀팁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